점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강의 자료를 받으셨나요? 아, 못 받으셨어요? 아, 못 받으셨구나.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PDF 자료로 제가 저기 정희 선생님께 드렸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는데 식품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 준비라든지 영양 관리, 지속 가능한 식생활, 자기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은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 생이랑 같이 개발한 건데, 실제 해보면 이 점수가 우리 서울교대 학생들 매우 훌륭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요거 해보면은 평균 점수가 한 6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생활 역량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면 이제 이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역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일반 대상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 요게 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나무를 만들어 봤냐 그럼 평생 처음 만들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학교 현장에서 식생활 역량을 키우고 졸업하지 못했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외우고 수능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매식하고 예, 배달시켜서 먹고 간단한 것도 이제 제대로 잘 조리를 못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교과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교육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립니다. 음. 식생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한번 제가 이렇게 훅 봤거든요. 전 60대예요. 그래가지고 실은 우리나라가 1950년 이제 그때 6.25 전쟁 겪으면서 지금 한 70여 년 지났잖아요. 70여 년 지났는데 그때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먹기 위해서 생존이 이제 식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도 많이 받았고 밀가루, 옥수가루 뭐 이런 것들 이제 받아가지고 빵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자라던 시기였죠. 결핍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이제 영양을 중시하는 이걸 먹어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이걸 먹어야지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영양, 건강, 안전을 이제 따지는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었었죠. 교육 과정이 이렇게 변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어떠셨어요? 너무나 더웠죠.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기후 변화의 위기를 체감한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올해 일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견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속 세대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양은 물론이지만 영양 모두 포함해서 영양, 건강, 안전 이게 이제 건강이거든요. 건강뿐만 아니라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지구도 건강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 사회, 경제적인 측면, 지구 환경, 예, 우리 같이 살아갈 사람들, 현 세대 사람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식생활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미 뭐 사전 교육 이런 다른 교육들 통해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색 식생활 교육, 바른 식생활 교육,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식생활 국가 식생활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해 왔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도 이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키워드는 그대로 이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식생활 교육이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도 건강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제 측면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식생활 교육 그럼 굉장히 넓게 느껴지잖아요. 매우 넓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 교육의 꽃은 조리예요. 조리. 조리를 하지 않으면
식생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접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중간에 잠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 막 저기 농구 같은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NBA 뭐 농구 막 플레이오프 막 하면은 막 신나서 막 보는데, 자, 당신이 뭐 농구 경기, 월드컵 축구 봤다 그래가지고 신났는데 그 다음날 자신의 축구 실력이 늘어났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즐거웠지 이 축구 실력, 농구 실력이 전혀 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돼요. You must do it.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는데, 하시려면 이 조리 교육이 식생활의 꽃이다.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이런 문제 말씀드립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뭐지? 이거 이미 여러분 다들 다른 교육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보셨죠? 끄떡끄떡? 근데 요거를 잘 훑어보는 게 식생활 교육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조리 교육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냥 테크닉만 칼질하고 뭐 가열하고 이런 테크닉만 가르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조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려면 이 충실하게, 정의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이게 이제 실은 국제사회에서 정의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식품의 순환 과정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제 고향인 원주에서 들어오신 안숙경 선생님, 원주의 안숙경 선생님, 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원주의 안숙경 선생님 지금 안 듣고 계시나요? 아, 그러면 다른 분께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던 인제의 남궁계옥 선생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저기 화면은 끄지 마시고요. 네, 한번 순환 과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생산자에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일상적인 그 식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아, 거의 90% 맞추셨어요. 박수. 예, 남문기영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이 순환 과정이 실은 아래로 쭉 내려오면 화면 하단에 답이 있어요. 남궁기영 선생님 이제 얼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품의 순환 과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 푸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사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할 수가 있고, 환경이라는 건 우리 지구 환경,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풀어놓은 게 이 세 개의 가치예요.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배려. 그래서 이 세 개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식생활을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 측면의 그런 가치는 뭐냐 보시면 식품의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거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여러분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저녁 드셔가지고 지금 약간 피곤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오신 오정임 선생님, 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예를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이제. 네, 네. 글쎄, 뭘 얘기하는 거지? 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의 예. 마일리지가 가장 적게? 오, 네, 아주 잘하셨어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음. 거를 선택하는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겠죠. 멀리서 실어온 수입식품보다는 우리 근거리 농산물, 네, 속초에서 바로 잡아 올려진 생선, 이런 게 마일리지가 매우 짧은,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그런 식품이 되겠죠. 하지만 뭘 이제 와서 이거를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섯이 이미 했잖아. 강사님, 지금 전체 음소거 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도 음소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제하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잡음이 나서 전체 음소거를 했거든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안 했는데 갑자기 음소거가 돼가지고, 예, 소리가 안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환경은 이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거라든지, 제철 식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식품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이라 그랬어요. 실은 한식을 드시면 그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을 이용해서 밥을 짓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된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채소 같이 넣고 두부도 넣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 넣고 나물 만들고 뭐 생선 한 도막 올리고 이런 이제 한국형 식산 밥상을 차리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근거리 농산물이고 제철 식품이고 그래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는 좋은 식단이 되고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그 나라의 식문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배려 측면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아까 이게 순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순환 과정에서 자연, 그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 포용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식생활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식생활의 가치예요. 이런 가치를 담은 식품 조리 교육을 실시를 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제가 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섭취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어요. 어떤 거를 사서 어떻게 조리해서 어떻게 먹어라. 요게 초점을 뒀지만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어디서 내가 먹는 것이 왔는지,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운송돼서 이 판매처까지 왔고, 내가 이것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보고 구매하고 조리하고 제대로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번 하루 3번씩 일어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이제 식생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섭취할 때 바로 섭취 남이 해준 것만 먹게 되면 식생활 자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생 남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생활 자립 역량을 길러주는 것 자체가 조리 교육이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씀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조리 교육이란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셨지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이 테크닉만 익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식재료가 내가 어떤 식재료를 선택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네. 안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면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았나? 내가 이 재료를 선택했었을 때 지금 기후 위기에 더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조리 과정에서 전 처리를 하거나 다듬거나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조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융합적인 콘텐츠예요. 복합적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런 이슈를 모두 포함해서 자신한테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조리 교육이다. 그래서 그냥 식생활 교육 그러면은 조금 수동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조리 교육 그러면은 이 교육받은 사람이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 발달 시기상 손을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머리가 이제 두뇌가 막 발달하고 있는데 이 눈, 코, 입, 귀, 손 이게 잘 코디네이션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조작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조작할 수 있도록 이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두뇌도 발달하고 소근육도 발달하고 창의력도 키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도 기를 수 있고 협동하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차려낼 수 있거든요. 그게 생활 자립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길러주는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식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매우 무섭잖아요. 습관. 예.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 우리 이런 이제 속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바뀌어야지 돼요. 3살 버릇 여든이 아니라 이제 100세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올바른 식습관 잘 잡아주면 성인기의 건강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아까 식생활 자립 능력 얘기했지만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식생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교육들을 보면 자녀도 적게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너 앉아서 공부만 해. 엄마가 다 떠먹여주고 막 이럽니다.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아이가 밥상을 차려서 어머니 생일에 생일상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지금 초등학교 가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겪으면서 비만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5명 중에 1명 이상이 비만이거나 과체중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자체도 질환이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전혀 국가 건강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 특히 조리 교육을 하게 되면 비만도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의대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곤혹을 겪고 있잖아요. 다들 의대만 가려고 하는데 실은 의대보다 식생활 교육을 하는 여러분들 자체가 훨씬 더 각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식생활 자립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됐었을 때 비만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찾아가는 확률도 적게 되고 그 아이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고
국가 의료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 특히 조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사진 보시면 이거 제가 뉴스 스크랩 한 거거든요. 3월 달 보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사상 첫 60kg대를 넘어섰다. 쌀 소비량 56.4kg보다 많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보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더 많은 작년에 23년에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르게 먹는 것일까요? 예, 아니죠.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실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이런 국제적인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면 되도록이면은 붉은 육류는 좀 줄이고 채식을 좀 많이 하고 단백질을 얻더라도 꼭 육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쇠고기, 뭐 양고기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 발생량이 우리가 많이 먹는 두부라든지 이 콩으로 만든 음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온실가스 발생량이 쇠고기 이런 게 100이라 그러면 이건 1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최근 10년이거든요. 지금 점점 비만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이게 바로 식생활의 문제거든요. 다 그냥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맛있는 거 이런 거만 이제 찾다 보니까 그리고 간편한 거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만이랑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의 문제, 어린이 비만 급증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아이들인데 건강에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적신호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고기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굉장히 큰 부하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붉은 육류는 줄이되 다른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이런 이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의 회귀가 절실하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 패턴을 이제 국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한 패턴을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밥상이랑 매우 일치를 해요. 제가 자랐을 때 초등학교 때 먹었던 밥상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지 지구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다 지속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밥상이 바로 한식 밥상이에요. 잡곡밥이랑 네, 뭐 된장찌개, 김치, 나물 2가지, 그다음에 생선 조그만 한 도막 요렇게 딱 차려서 드시면은 영양 균형도 정말 잘 맞고 그리고 지구에 부담도 덜 주고 근거리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도 짧고 네.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도 콩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충분히 얻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 식문화를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외국 아저씨가 등장하셔서 당황하셨나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버드대 교수예요.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내과 의사예요. 예. 이분이 이제 이름이 이제 데이빗 아이젠버그라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글이 작년에 이제 잡지에 실린 걸 제가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The Kitchen Prescription 이란 말이에요. Kitchen Prescription.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프리스크립션이 뭐냐면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주시잖아요. 그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키친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라. 그런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쓴 이제 그 글일과 여기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Teaching Kitchen Collaborative라는 이제
단체의 리더로 지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열풍인 게 뭐냐면 의대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게 지금 큰 열풍이에요. 의대 커리큘럼 안에 의사가 될 사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사로 하고 있는 사람, 뭐 영양사, 의료 관계자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의사들이 처방 내릴 때 이렇게 저렇게 조리해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잘 드세요. 뭐 드시지 말고 이거 드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라는 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매우 중요한 파트더라라고 해서 그거가 지금 미국의 의대에 주요 의대들은 요리하는 과정이 교육 과정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조금 더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CIA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CIA에 있는 직원들 순명 데리고서는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데리고 이제 매주 그 셰프가 요리하는 거를 같이 참관을 하고 한 십몇 주 동안 했어요. 16주 동안 참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격주로 같이 모여가지고 조리를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났더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더라는 거죠.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아,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의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한 얘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 이분이 꿈꾸는 건 뭐냐면 K-12. 이게 무슨 소리냐면 K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부터 12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서 조리 실습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조리하는 거를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 건강, 이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학교 가서 조리를 가르치면 칼도 써야 돼요. 뭐 불도 다뤄야 돼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도 해봤지만 그거는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변명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변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분이 쓴 글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스키, 강원도 스키장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6살, 7살 애들 스키 타거든요. 스키 가르쳐요. 어른들보다 더 겁이 없어요, 실은. 가르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 보니까 잘하고 걔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르치고 나면 아, 이 조리라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술이구나.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술이구나. 이 채소 몇 개랑 해가지고 칼만 있으면은 굉장한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엄청나게 다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의대 교수가 적극 나서고 있는 측면이 저는 매우 공감이 됐고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르쳐야 돼, 실은. 그리고 현재 학교 식생활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조리 교육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늘봄 학교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정규 과정은 끝나고 나서 돌봄과 교육이 융합된 이런 교육의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 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영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증거 자료로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의과대학에서 요리의학이 막 지금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의사나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꼭 배워야 되고 사람들한테 수영장도 없으면서 자, 수영하세요. 수영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리실 딱 만들어 놓고 가서 직접 조리하는 거 배우고 자기의 삶의 기술로서 습득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 요거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의사들 처방 내릴 때 가면은 뭐 이거 드세요. 뭐 짜게 드지 마세요. 무겁게 드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조리해야 되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냥 그렇게 드세요 하면은 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굴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 가지고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의사 찾아가서 먹고 병 치료하느라고 고달프고 예, 이런 거보다는 이런 예방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방적인 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제 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밥상을 차려야 되는지. 그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어렸을 때 해주면 성인까지 올바른 생활 습관, 생활 기술로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아이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 의료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식생활 영양 강화의 필요성이 제한점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교육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실은 안전사고 우려.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뭐 다치면은 부모님들 뭐 민원 들어오고 우리 애 왜 다쳤냐 막 이러는데 실은 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시범도 어떻게 칼을 썰어야 되는지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 잘 따라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동의 학습 역량을 제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그냥 저기 핑계대고 준비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핑계대고 안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시설 제대로 갖추고 약간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걸 감수하고 아이들한테 실습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식생활 교육은 5학년, 6학년에 실과 교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실과. 실과에서 식생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가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기술, 농업, 뭐 인공지능 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에 이렇게 딱 한 단원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실은 식생활 습관은 5, 6학년보다는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늦고 제한적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제가 그러니까 영국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잠깐 이렇게 좀 비교를 시켜놨어요. 영국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건 이제 교육과정 문서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영국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식생활 교육을 해요. 여기 이제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교과가 있거든요. 교과목이. 우리나라 실과랑 똑같은 교과목이에요.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키스테이지 1, 2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 2학년이 키스테이지 1, 키스테이지 2가 3, 4, 5, 6학년. 그다음에 키스테이지 3이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9년 동안 조리를 가르쳐요. 여기 보시면 쿠킹 앤 뉴트리션 해가지고 여기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조리를 가르치는 거는 애들한테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큰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리라는 거는 쿠킹, 조리라는 거는 그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갔을 때 필요한 매우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가르쳐 주면 자신의 나중에 삶에 있어서 잘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뉴트리션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쿠킹이 앞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양 중심에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막 이게 따지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리 기술부터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벌써 애들이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샐러드도 만들고 막 그래요. 보면은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음식을 벌써 만들 수 있어야 돼요. 1, 2학년 때. 그리고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를 합니다.
식품의 그 순환 체계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3, 4, 5, 6학년에 가면은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모든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을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 그리고 식품의 이제 계절성,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 식품이 재배되고 사육되고 채취되고 가공돼서 내 밥상에 오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졸업하면은 웬만한 맛있는 음식은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요. 3, 4학년 비어 있고요. 1, 2, 3, 4 비어 있고 5, 6학년에 가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떤지 점검해 보자. 그다음에 식재료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미각 교육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학년 가서 5, 6학년 가서 간식이나 식사 만드는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전통 식문화 자체 이수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밥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밥상 차림 이해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식사의 절 지키고 네,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 지향적 삶을 위해서 여기는 의식주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의 가정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5, 6학년에 이제 한 단원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5, 6학년 되면은 이미 아이들 식습관 많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다. 그래서 1, 2, 3, 4학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박사과정 선생님이 지금 늘봄 학교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지금 논문 어저께 투고했거든요. 요거를 서울시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다가 1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해보니까 매우 달라지고 다른 학부모님도 매우 좋아하시고 다른 이거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궁금해하면서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기 때문에 주로 미각 교육을 하면서 간단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맛보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효과랑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그 인프라가 있어요. 아이들 어린아이 대상으로 조리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앞치마도 1, 2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는 앞치마가 없고요. 칼도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칼도 구하기가 어려웠고 도마도 그렇고 접시 같은 것도 아이들 힘이 아직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깨지지 않는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그 인프라가 마련이 돼서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나 내용을 담아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저기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련이 되고 하신다 그러면 좋은 교육 기회가 이제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초등학교 영국에서 하는 사진을 몇 컷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1학년 애들이에요. 1학년 애들 칼 가지고 하죠. 지금 당근도 자르고 과일도 자르고 뭐 껍질 벗기기도 하고 샐러드 만들기도 하고 베이킹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조금 이제 크니까 필러 써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 가르쳐주고 잘하면은 이런 안전사고 없이도 충분히 식생활 역량 길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리 교육의 엄청난 부가 효과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 조리 자체가 직접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편식하는 식재료와도 매우 친숙하게 되고요. 친숙하게 되고 그래서 영양소 음식 관계도 학습하게 되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접시에다가 다 해가 딱 차려내면은 오,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음식 만들 수 있어. 나도 이거 해가지고 어머니께 차려드릴 수 있어. 이런 이제 성취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매우 아이들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육하실 때 아이들이 잘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예,
그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리는 혼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사회적 관계, 협력,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수능 위주로 해가지고 막 이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1점, 2점에 매우 민감해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내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실은. 그래서 서로 남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재로서 조리 교육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문들 보면 이렇게 조리를 가정 일에 같이 참여한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존감도 높고 행복하고 예,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이런 부분을 보인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식생활 교육의 의미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혼자 지금 막 떠들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 창에다가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한 분만 그냥 시켜볼게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34번 김선숙 선생님, 김성숙 선생님, 제가 지금 첫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채팅창에 뭐가 하나 올라왔네요. 이거 아니네. 네, 질문이 아니었네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걸로 믿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어갈 테니까요. 잠깐 휴식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셔서 1분 전입니다. 들어오셔서 화면 켜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화면 켜져 있어야 출석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도 줌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그래도 얼굴 보여주시는 분이 반갑고, 얼굴 안 보여주시고 깜깜하면은 힘이 좀 안 나더라고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 여러분도 학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저기 강의하고 싶은 수업하고 싶은 막 열의가 솟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의기소침해집니다. 자, 잘 쉬셨죠? 이렇게 교육할 때는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1시간이 몇 분이죠, 여러분? 네, 맞았습니다. 홍천의 박혜진 선생님 사자 딱 보여주셨어요. 40분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학년일수록 더 짧고요. 좀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는 50분이지만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45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휴식하고 이런 이제 것들을 주시면서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리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식생활 교육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보이는데 그 안에 조리 교육이 들어있는데 조리 교육이 식생활 교육의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꽃이다. 식생활, 조리를 하려고 그러면 식품을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서 제대로 보관하고 전처리하고 손질을 해서 제대로 순서에 맞춰서 양념도 하고 열처리도 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예술적 감각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대접하다시피 예쁘게 잘 차려야 되고 또 균형 잡힌 식사 제대로 잘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예절을 갖춰서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삶에 있어서의 즐거움이거든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누릴 수 있도록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남은 음식들 뒷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환경을 고려한 이런 식생활 요런 부분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능숙하게 해내려 그러면 실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 기초 조리 교육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었고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활 이거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손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눈하고 손하고 같이 이렇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키워줄 수가 있고요. 이게 스팀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언스, 과학도 들어가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고 공학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실은 조리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뭐 사과가 몇 개인데 지금 몇 인분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간단한 수학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재고 계량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단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제 기본적인 수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열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식재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과학적인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맛을 표현하다든지 식재료를 표현하면서 이 어휘력, 이 국어 능력도 길러주는 이게 실은 종합적인 융합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매우 음식 자체가 매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으로 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스스로 뚝딱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뚝딱 교재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도 손 드신 분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생활 교실 그래가지고요. 식생활 교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에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서 식생활 교실 이렇게 쳐보세요 한번 지금. 컴퓨터로 하고 계시죠? 휴대폰에다가 검색창에
식생활 교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일 상단에 식생활 교실이 뜰 거예요. 여기 주소 나와 있습니다. www.foodlife-edu.or.kr. 요 식생활 교실이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실은 이거 플랫폼 구축 연구 사업을 제가 연구 책임자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자 하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인 플랫폼인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식생활 가이드 눌러보시면은 식생활 교육 자료들 많이 떠 있어요. 여기 식생활 자가진단 여기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자신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역량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해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 인력 여러분 이제 소통의 장으로 지금 이걸 마련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한테 이번 이제 4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 시행이 되면 여기다 좀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식생활 교실 이거 만든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투입을 해서 이 전문 인력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육 자료 나누는 이런 정말 진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여기다 돈을 더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려놨어요. 이게 식생활 교실이 농식품부에서 만들었는데 농정원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이제 AT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여러분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조금 버벅될 거예요. 지금 이전 단계여서 그런데 이전이 완벽하게 끝나서 12월이나 내년 초 되면은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할 겁니다. 그전에는 잘 작동됐는데 최근에 지금 이전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식생활 가이드 안에 들어가서 교육 자료 검색하시면은 다 떠요. 제가 여기다 지금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자료 해가지고 키워드 여기다 스스로 뚝딱 이렇게 쳐서 검색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자료가 떠요. 네, 학생용, 교사용 해가지고 이제 여기 첨부파일 붙어 있는 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책자 내용을 다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이게 이제 농식품부랑 그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조리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이미 이제 활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사용해 본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 들어가면 내려받기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안내를 지금 드립니다. 이거 이외에도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뭐 할 수 있는 주제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치시면은 오늘 뭐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하고 싶어. 오늘 뭐 미각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어. 여기다 치시고 검색 누르시면 여기 자료가 뚝 뜹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여기가 실은 이 과제 하느라고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뭐 석박사 과정 학생 선생님들 다 모아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모든 자료들 다 취합하고 분석하고 자료화해 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어, 교육을 하실 때는 아무 자료나 올릴 수 없잖아요. 신뢰로운 자료,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 요런 것만 모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만든 거, 식약처에서 만든 거, 복지부에서 만든 거, 뭐 농진청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부처 협조를 받아서 다 모으고 가공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교육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할 컨텐츠들은 이 식생활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자립형 식생활 지도서 스스로 뚝딱. 자, 보신 분도 계시지만 보신 분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기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지 100세 습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이때 제대로 잘 가르쳐줘서 안전하고 이런 기초 교육을 해줘야지 식생활에 대한 자신감, 식생활 자립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교재 구성 여기 하단의 내용 잠깐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3, 4학년에 맞춰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1학년만 딱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때 이 스스로 뚝딱 할 때 보면은 한 학년만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여러 학년 모아서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누나가 있으면 동생들 같이 이렇게
형제자매 같이 하는 것처럼 같이 교육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좀 형아가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분 교사양 지도서도 있다. 그래서 1단계는 먹는다는 것의 의미와 먹거리 순환을 통해서 먹거리의 소중함과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 먹거리 순환이라는 거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했었잖아요. 푸드 시스템. 그래서 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이게 매우 소중한 거구나. 음식을 잘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 길러주고, 두 번째 단계 가면은 이제 조리 전에 식재료 특성을 이해하고 손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보았던 그 식생활 교육 방과후 교실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방과후 교실 가서 제가 봤더니, 여러분 아니에요? 봤더니 막 그냥 조리 다 전처리 다 해가지고 정말 다 다듬어서 딱 갖고 와서 아이들은 피자 도우에다 그냥 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리 교육이 아니다. 정말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팥뿌리 들고 껍질도 벗겨보고 이게 손질을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이해하고 만져보고 손질하고, 예, 양파 껍질도 벗겨보고 이런 거를 해봐야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칼도 이제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이렇게 고양이 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손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이제 3단계 가면은 정말 한식 밥상을 차립니다. 냄비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만들고 반찬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찌거나 삶거나 볶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반찬도 만들고 이런 이제 간식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지도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교육할 때 그냥 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식생활 교실, 이 식생활 교실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유튜브가 또 같이 커넥트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어디 나와 있나? 여기 이 화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식생활 교육 관련된 그런 짧은 영상도 같이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흥미를 돋우면서 아, 오늘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조리해보고 마지막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2022년에 예, 각 지역에서 지금 해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학교 가셔서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하시고 뭐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제가 실은 설문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선생님께 설문지 드리고 교육하기 전,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지 또 하고 해가지고 전부 수거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먹거리 순환 체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조리하기 위해서는 위생, 안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먼저 밥도 짓고 예, 양념장도 만들고 여기 보면 뭐 무침, 참나물 무침, 예, 사과 초무침, 오이 겉절이 우리 한식의 기본 반찬을 이제 대표적인 골라가지고 이렇게 무치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찌거나 이렇게 조리는 이런 한식의 이 조리 방법이 매우 우수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매우 우수한 조리 방법이에요. 뭐 바비큐 막 이런 거 좋아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우리 수육 삶는 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조리 방법이에요. 삶거나 찌는 방법이 굉장히 고도의 그냥 저기 그 숯불에다 그냥 막 이렇게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훨씬 더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은 배제를 하면서 음식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삶기, 찌기, 뭐 여러 가지 방법 데치기 이런 방법들 우리 나물 만들 때 데치잖아요. 시금치를 데치면은 여러분 많이 조리해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시금치가 데쳤더니 요만큼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 식당 가면은 시금치, 저도 외국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시금치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생시금치가 나와요.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이만큼 쌓여있긴 하지만, 물론 생 것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데쳐서 좋지 않은 성분들은 배제해버리고, 부피도 잘 적게 만들어서
많은 양의 채소를 먹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식 조리 매우 훌륭한 음식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조리 방법에 따른 음식도 만들고 밥 짓고 국 끓이고 해가지고 이제 차려서 밥상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바로 스스로 뚝딱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PPT라든지 동영상 자료도 있어서 같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었었고요. 제가 이거 전국에서 올라온 자료 다 모아가지고 저희 박사과정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한 끼 식사를 어린이 스스로 조리하여 차릴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예. 어머니 없어도 아버지 없어도 나 혼자 밥상 차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총 2,437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5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잠깐만요. 예, 스스로 뚝딱 수업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라는 이제 코멘트 한기원 선생님이 주셨네요. 네. 제가 그 데이터 분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식품의 생산 순환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 태도 그래가지고 이거 5점 척도로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 보통,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예요. 이제 이렇게 세 개 다 위생적인 조리 처리 역량, 음식 조리 역량 전부 다 이제 보통 수준, 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는데 조리가 끝나고 나서 전부 4점 이상으로 매우 의미 있게 높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전문 강사님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았던 메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좋아한 게 애호박전이었어요. 왜 애호박전을 좋아했을까요? 애호박전. 저도 요걸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나왔는데 엄마 나 애호박전 해줘 이러더래요. 이제 그거 딱 듣고 제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호박이 이렇게 소금 절여가지고 물기 빼고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묻혀가지고 달걀로 입혀서 예 이렇게 기름 살짝 두르고 이렇게 지져내잖아요. 그때 딱 씹어보면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거 느낌도 있으면서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콤 말랑 호박전. 예, 이양민 선생님 원주에 예, 달콤하기도 하고 말랑하기도 하고 이 조직감이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았고 떡볶이, 달걀 장조림, 미역국, 비빔밥 이런 것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굉장히 비용 투여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교육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음. 자, 그때 설문조사한 것들을 쭉 한번 보면은요. 설문조사 결과 보세요. 이제 일단 조리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하고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위생. 그래서 손 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치마, 머리수건, 식재료 다듬기, 칼 사용하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사용하기, 계량도구 정확하게 계량하기, 예쁘게 상차림하기, 설거지하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때 사전 점수를 보면 대부분 3점대예요. 3점, 그냥 보통 수준. 3점보다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점 수준이었는데 교육하고 나서 4.26점으로 크게 여기 보면 이제 별표가 많이 달렸잖아요. 별표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정말 의미 있게 변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9.9% 수준에서 의미 있게 아이들의 음식, 조리 및 처리 역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역량 볼게요. 쌀을 씻어서 밥을 지을 수 있다. 양념젓 만들어서 간단 나물무침 할 수 있다. 삶기, 데치기, 찌기, 조리 차이를 안다. 이것들 이용해서 음식 만들 수 있다. 부치기, 볶기 해서 음식 만들 수 있다. 끓이기로 찌개나 국 만들 수 있다. 조리에 따라서 맛과 질감이 달라지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 평균 점수들이 2점 이하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점이었었어요. 근데 조리를 다 하고 났더니 4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점이 딱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조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변화한 거예요. 여기 통계값도 보면은 정말 99.9%에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뚝딱 교육의 효과성. 예. 요거 이제 보면서 아이들한테 막 이거 아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애호박전이 좋다고 답한 학생이 250명이나 됐어요. 예. 매우 애호박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한 게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죠. 예, 떡볶이도 실은 떡볶이 재료가 가래떡도 들어가지만 어묵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이 다양한 식재료,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서 한 그릇 안에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거든요. 근데 뭐 어묵, 단백질 그건도 들어가고 다양한 채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인 떡볶이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달걀 장조림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미역국 매우 좋아했고요. 샌드위치 좋아했고 비빔밥, 냄비밥 요거 이제 좋아했습니다. 여기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선택 정도가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식품을 아이들이 좋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현장 나가서 교육하실 때 응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비빔밥이 있는데 비빔밥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 중에 전통 음식이면서도 영양 균형도 맞고 그다음에 다양한 나물이 들어 있어서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한 밥상 취지에도 맞고 또 그 K푸드로 지금 가장 건강 음식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비빔밥 같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강원도는 또 특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계절마다 변화를 주면서 특색 있는 비빔밥을 차려내는 것도 아이들한테 창의성도 길러주면서 좋은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음. 자, 이건 교육 이제 사진 제가 몇 컷 올려놨고요. 이 스스로 뚝딱 프로그램 한 후에 아이들의 소감을 보면은 선생님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정말 재미있고 좋은 수업이었다고 라고 답한 학생들이 50점, 50% 이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음식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그다음에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부심, 이거를 심어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예.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강사님하고 부모님께 매우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다. 너무 좋으셨다. 이렇게 하셨고 또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네.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주고 보살펴주는 상대로서 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예. 하지만 13명의 학생들은 여기 제가 데이터 받아보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 들어있는 시도가 있었었어요. 예. 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학생도 한 13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 효과가 좋은 그 수업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제가 자잘한 글씨로 아이들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고 좋은 수업이었다 보면 처음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 5, 6학년에만 살짝 있다 보니까 안 받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해봤더니 너무너무 재밌었고, 스스로 뚝딱 방과후길 생기면 신청하겠다. 네. 네. 너무 재밌었다. 이거 계속 썼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데 보면 내가 엄마 옆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밥도 못 지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예. 요리법을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배고파가 엄마가 없으면은 항상 기다리다가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요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의도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활 자립. 네. 자, 그다음에 뿌듯함. 아이들한테 이 뿌듯함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뿌듯하면은 또 하고 싶어지고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 보면 5번밖에 수업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더 요리 실습을 하고 싶어요. 예,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4번째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잘하셨나 봐요. 칭찬 일색이었었어요. 네. 강사님들 덕분에 요리의 음식의 참맛, 조리법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고 유익한 요리 체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시다. 네. 화요일이 기대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다. 이런 말씀 이제 했었고, 잘 가르쳐준 강사님께 감사하다. 네. 그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친구 계속 써줬고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요것도 우리가 교육으로 의도한 바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막 음식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음식이 오는지 모르고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예, 먹거리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또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칼질하는 게 좀 무서웠다. 밥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게 그냥 전기밥솥밥이 아니라 냄비밥을 해가지고 밥 짓는 것은 쉽지 않다. 불은 무섭다. 이렇게 쓴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뚝딱 2022년도에 전국에서 한 이제 데이터를 묶어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아, 그,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조금 보완해서 더 재밌게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도 여러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식생활 교육이 아이들이 자신이 먹는 것과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다음 장에 이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또 영국 자료네요. 예. 그 영국이 여기 지금 학부모라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식품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이렇게 해왔더니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거는 조리를 가르치는 거 제대로 잘 먹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삶의 기초 기술이다. 삶에 필요한 기초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 어떻게 잘 먹는지 가르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신이 먹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똑같은 말이 좀 나오는데요. 이 조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서 어휘력을 키울 수 있어요. 국어 수업이 되는 거예요. 레시피,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오감으로 가지고 눈, 코, 입, 귀, 촉감 가지고 표현해내면서 이렇게 어휘력도 기를 수가 있고 식재료를 측정하거나 단가를 계산하거나 이러면서 수학 수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이라 기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기구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소근육도 발달시켜주고 이런 기술들을 길러주는 교육이 될 수 있고 실제 음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합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의사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순서에 맞게 짜르르륵 해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로서 지금 초반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이 이제 하셔서 노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돕는 게 필요해요. 이거 내가 만든 PPT 자료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나만 꽁꽁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하는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만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노련하신 경륜이 많은 강사님께 도움도 청하세요. 서로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이 동반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식생활 교육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아까 식생활 교실 플랫폼에 올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내용, 만들어진 내용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은 다 다듬어지고 정제돼서 이런 식생활 교실 플랫폼에다 올려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최신성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하고 논문 읽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현장 나가서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굉장히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 체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수준별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될까? 이런 이제 것들을 강의를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고 그다음에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그 식생활 교실 플랫폼에도 유튜브 영상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그 쌀맛 나는 학교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영상이 올라 있을 거예요. 한번 식생활 교실 플랫폼 들어가시면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그 세 분이 계신데 다 제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하신 분이 있고 중학년 하신 분이 있고 고학년 하신 분이 있는데 말의 속도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그런 것도 남이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교육하는 것도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걸 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건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좀 생겨요. 자기 거를 한번 찍어서 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교대에서도 예비 교사들 양성할 때 많이 해요. 트레이닝 시키느라고 많이 훈련을 시키고 직접 실습 나가서 교육해보고 교환 짜보고 강의해보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주제 가지고 할 때도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을 계속 궁리를 하셔야지 돼요. 좋은 영상도 찾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끝나면 그냥 뚝, 다 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평가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하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경륜이 있으신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더 훌륭한 역량 있는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조리 실습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실습 수업이거든요. 하지만 그 앞에 동기유발 단계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확 돋궈야 되거든요. 흥미를 돋우고, 오늘 수업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수업이야. 이거 하고 나면 나도 냄비밥 지을 수 있어. 이런 이제 동기를 딱 유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쓸 수 있고, 기사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화면 같은 것도 적절한 화면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을 해가지고 준비해 가시면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그 오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전개를 해 나갈 때 아이들이랑 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요. 실습, 강의 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네. 좋은 의견 나오면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아이들 따라하게 만들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안전 교육 시키는 거 기본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 잘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발표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예, 차 정리하고 다음 시간 또 하게 되면 다음 시간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해보셔서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해보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걸 좀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은 선생님들이 실습을 좀 싫어하세요.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왜냐하면 국어 수업 그냥 쉽잖아요. 수학 수업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실과 수업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사전.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식재료 또 그냥 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 다 주문해 가지고 그 시간에 딱 신선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실습 재료만 준비하나요? 실습 환경이 적절한지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1, 2학년인데 1, 2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조리 도구들이 갖춰져 있나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것들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나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이 주의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 뭐 블렌더, 전자레인지 쓰거나 할 때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돼요. 꼭 한번 짚어주고 그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뭐 밴드에이드라든지 다쳤을 때 바를 수 있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체크해야 되고 또 음식 만들 때 요즘은 영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상이 너무 많은데 어 그래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별해내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요런 이제 평가를 통해서 오늘 수행한 이런 실습 과정에 대해서 같이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강사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식생활 교육의 실습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설거지하고 예, 행주 빨아서 꼭 짜가지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행주 어떻게 하세요? 예, 저만 지금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분 중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춘천에서 오신 전유정 선생님. 네. 댁에서 사용하신 행주 어떻게 위생적인 관리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여기 마이크가 지금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네, 안 들려요. 아, 네, 저는 행주를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들립니다. 행주는 별로 많이 안 쓰고, 저는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일회용 많이 쓰는 거는 그 지속 가능한 식생활하고는 조금 약간 어긋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연 건조나 이런 거를 하고, 네, 행주를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조리 실습하고 나면 이제 여기 조리대라든지 이런 데 닦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음, 다른 선생님 한번 또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뒤에 한번 돌려볼게요. 저기 횡성에서 오신 이지향 선생님, 예, 행주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행주 쓰고 주로 이제 일부러 흰색 행주를 골라서 이게 좀 빨리 까매지는 거를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흰색을 사용하고 삶아서 쓰는 편인데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변에서 많이 얻어지는 그런 행주 있잖아요. 이벤트성으로 주시는 행주를 써서 그냥 아, 쓰고 저기 버리는 물티슈 같은 편이에요. 거요? 티슈 같은 거? 물티슈는 아닌데 그런 아파트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그 행주가 있거든요. 음. 그거를 몇 아, 번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는 행주는 일부러 흰 행주를 써서 삶아서 쓰고 있어요. 삶아서 쓰시고 계시군요. 네, 삶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네, 분 한 그래서 번만, 네, 몇 장. 다른 분 한 번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인제에서 오신 이은경 선생님. 네, 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행주. 저는 수업은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올해 처음 교육 네, 듣는 건데요. 집에서 행주 쓸 때는 일단 그 주방에서 쓰는 네모난 비누 있잖아요. 네. 그걸로 열심히 빨아가지고 건조해서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안 들렸나? 채팅창을 열어봤더니 횡성의 이수경 선생님, 횡성의 이수경 선생님 말씀해 주실래요? 횡성의 이숙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세제 발라서 전자레인지 돌리기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네. 실은 제가 오늘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실은 다 여기 우리 학생들 조리교육하고 나면은 행주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다 닦고 이제 행주 발생하면 깨끗이 빨아요. 실은 깨끗이 빨라고 합니다. 깨끗이 빤 다음에 세제 없이 그냥 꼭 짜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를 끓는 물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다시 짜서 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빨아가지고 세제 없이 꼭 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돌려요. 그러면 삶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전자레인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얘기해도 돼요? 네네, 태백의 김정희 선생님. 네네. 사실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편한데 자주는 못해요. 자주요? 한 세 번 정도는 괜찮은데 네다섯 번째 되면 행주가 노랗게 변해요, 점점점. 네,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는 한두 번 전자레인지 그냥 가성소다, 그러니까 소다, 구연산이나 소다 같은 거 넣어서 한두 번씩 쓰고요. 네. 좀 양이 그러니까 좀 많고 이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삶아서 써요. 그러니까 태백의 김정현 선생님은 전자레인지에 2번, 저기 소재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2번 돌리면 누래져서 안 쓰신다 지금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다에다 담가서 쓰시기도 하고 네. 삶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쓰시고 계신데, 실은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흰 생주를 쓰게 되면 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써봤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생주 삶아 놓고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색깔이 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실험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교육하실 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니까, 전자레인지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은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런 문제도 올리셨어요. 어떤 문제 올리셨냐면, 전자파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합니다라고 강원 고성의 강수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실은 전자파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실은.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자파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아예 만들어서 팔질 말아야 돼요. 예.
그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흰 행주는 다수 대상으로 교육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색깔 있는 행주를 쓰고 깨끗이 빨아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을 다수의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횡성의 이수경 선생님 세균 박멸.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실험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끓는 물에 삶은 거나 전자레인지 3분 삶은 거나 똑같아요. 세균 박멸 효과는. 네. 네, 빨고 나서 제대로 세제나 세척제 헹굼이 부족할 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세척 안 하고 남아있을 때 가열에 의해서 색깔이 남을 수도 있고, 저도 락스로 소독도 이제 꽤 하거든요. 락스도 집에서 이제 락스물에 담가서 하면은 이제 색깔도 제거되는 효과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끓는 물에 삶아서 하는 게 번거롭고 아이들한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번거로움, 시간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3분 하시면은 거의 같은 세균 박멸 효과는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지금 이제 늘봄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10월 중순에 그 서울 성수동에서 식생활교육 박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희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 오셔서 저한테 강의 부탁하시고 이러셨는데요. 이게 늘봄학교가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인구도 줄고 애들도 줄고 부모님은 바쁘고 그래서 돌봄 골백이 있고 그래서 교육과 돌봄이 병합된 교육의 장으로 지금 이제 늘봄학교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애들 지금 시작을 했어요. 내년 이제 되면 내년 후년 되면 이제 전 학년으로 다 이제 확대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장을 연계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돌봄이 병합된 형태. 저는 이 교육과 돌봄이 병합된 형태 그랬을 때 딱 가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간 것처럼 학교에 있지만 가정에서의 돌봄도 같이 받으면서 그게 교육과 결부된다 그러면 매우 좋겠다. 그랬을 때 집에 갔었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차려주는 간식이라든지 음식 이런 거 먹으면서 휴식도 될 수 있고 또 정서적인 영양적인 성분도 섭취할 수 있는데 그때 식생활 교육이 개입된다 그러면 식생활 역량도 키우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일석삼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처음 이렇게 늘봄 교실을 기획할 때 그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이런 영역으로 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식생활이란 부분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체육 쪽 안에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 해가지고 체육만 한다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나요?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잘 먹는 거, 그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음악, 미술,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게 예쁘게 상차림을 하는 거. 그거 자체도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거든요. 전통 식문화, 예, 그것도 문화이고. 그다음에 사회정서. 아이들이 음식을 차려서 먹으면 정서적으로 인성도 좋아져요, 실은. 건강하게 잘 먹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고 음식은 과학이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 영국 교육 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치는 거는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기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요리하면서 창의력도 키워줄 수 있고 음식이 열처리나 이런 썰거나 다양한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화학적인 변화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수학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생태, 기후 위기, 지금 위기 시대다. 그냥 말만 하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 나갈까? 근본적인 이 삶의 태도에서 뭘 바꿔나가야 될까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부분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놨지만 식생활 교육은 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시해놓은 그 틀을 보면은 방송 댄스, 독서, 미술, 뭐 체육, 요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식생활 전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거 아니다. 물론 이것도 하긴 하겠지만은 요리, 조리 교육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보면은 학부모는 요리 수업을 원함 이렇게 돼 있어요. 학부모는 요리 수업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보니까 뭐 재료비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찰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예하고 이건 미술 수업이지 조리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식 시간도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거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 미각 교육도 하고 직접 자기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서 섭취하는 이런 시간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리 활동, 바른 식생활 섭취, 그래서 마치 집에서 돌봄과 휴식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하면 이 늘봄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우리 서울교대에 계시는 이제 김성식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돌봄과 이 교육이 융합된 형태.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예. 아이들이 음식 만들어서 먹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식생활 역량도 쌓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한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해보니까 식재료 구매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조금 그 체계를 약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지원 돌봄사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는 재료가 안 오고 막 이렇게 혼돈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전국에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강원도에만 아까 정희 선생님 100명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까 식생활 교실에 일부 있지만 이 수준에 맞고 늘봄 학교에 맞춰서 조금 더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가정과 지역 역할과 참여 강화 그랬는데 지역에 계신 뭐 학교 선생님들과 역량교사와 지역의 전문 강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 잘 길러낼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늘봄학교의 식생활 교육. 여기 제가 담아놓은 이런 막 훌륭한 그림들은 교육과정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도 기르고 창의와 혁신 길러주고 포용성과 시민성도 길러주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네. 식생활 자리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요리할 수도 있고요. 같이 예절 바르게 식사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삶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이 역량들은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하는 거,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이 모든 6가지 역량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다 기를 수가 있어요, 실은. 네. 네.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문장은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거든요. 교육과정 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초등학생들의 교육은 아이들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잘 길러줘야 되고요. 기초 능력 길러줘야 되고 바른 인성을 길러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3가지 키워드를 식생활 측면에 대비시켜 보면 다 들어맞아요. 제대로 잘 먹는 기본 식습관, 기초 조리 능력,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 지속 가능한 식생활 잘하면 인성도 바르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의 목표도 완성시킬 수가 있고 여기 6가지 영역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활 교육으로 이 6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식생활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늘봄학교 지금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식생활 교육이 지금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아까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한 부분을 1, 2, 3, 4학년 좀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자기관리 역량 키워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도 같이 교육부, 농식품부 협력하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뚝딱 여러분 이미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잘 늘봄 교실에 맞게 적용해서 이미 우수한 효과로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 기초 식생활 교육을 해주면 아이들도 평생 건강하게 해주고 삶의 질도 높여주고 국가 의료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조리 실습식 환경을 구축해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나 또 여러분 이제 농식품부 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전문 인력 양성 그것도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 식생활교육 강원 네트워크 식생활 전문 강사로서 이런 조리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역량을 길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1시간 또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하실래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채팅창에 아직 안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공부 다 열심히 하셔서 네, 다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그냥 저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대로 네, 조리 교육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내년에 사업에도 많이 조리 교육을 배정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좀 다들 이번 기회에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고 아까 행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서로 너무 많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되게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조리 능력이나 식생활과 관련된 능력들을 좀 키워나가는 실생활에서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고요. 혹시 질문 사항 생각이 나시면 카톡, 채톡, 아니 톡방에 여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교수님께 따로 물어보고 대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들어가세요. 네, 네, 교수님 수고 들어가세요.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표님.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강원 네트워크의 민경입니다. 예, 아, 네. 예, 바쁘신데 저희 네트워크 매니저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조리 교육의 중요성은 현장에서도 알고 있지만 또 저희 강사단에서는 그 조리 스킬이라든가 그 편차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필요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어제 강의에서 이영주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식생활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꾸렸고 이 강좌 교과서까지 다 개발을 마쳤어요. 그래서 실수 안배 막 해놨는데 식품 조리 교육 쪽에 실수가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수를 하시면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이제 이론 강의가 3시간 있고 이렇게 심화도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총 7시간인가 밖에 배당이 안 돼 있는데 조리 쪽은 한 열 몇 시간 할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셔가지고
조리의 그 기능을 좀 익히시고 하시면은 영양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습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수원에 있는 그 1 층에 조리 실습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수용 능력이 뭐 35분씩 해 가지고 스위치해 가지고 총 70분만 지금 하는 걸로 1 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좀 훈련을 받으시면은 쪼끔 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이분한 예. 조리 역량을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저희가 세 번째 강의 날이잖아요. 내일은 교수법. 우리가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교수법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늦지 않게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혹시 못한 질문이 있다 이러면 여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빠르게 나가시고 계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아주 땡 하고 들어와서 인사를 음. 놓쳤네요. 아, 대표님. 저희가 아니, 대표님. 아니. 제가 아주 땡 하고 들어왔어요. 어.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편한 밤 네. 보내세요, 선생님들. 파이팅! 참 잘 쓰시는 것 같은데.